네,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AP시스템은 중국 업체로부터 장비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4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M과 JYP 엔터 두 종목은 인수합병 이슈와 신인그룹 대비 등으로 올해 좋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빠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해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던 네이처셀이 그것이 반려됐다는 소식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켜지면서 남북경합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올해 1분기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고 최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는 파미셀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썸에이지는 신작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도대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환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현대차와 기아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한가운데 서 있는데 거기에다 네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에어백 결함 소식까지 좀 있어서요. 네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계속적인 좀 악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지금은 원인을 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총 6건의 사건 중에서 4명이 사망을 했고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대상의 이제 적용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소나타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의 포르테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총 대수가 한 42만 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리콜을 당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조금 실적적인 측면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에어백의 이제 제조업체가 있고 완성차 업체가 있잖아요. 과연 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에 따른 규책 사유가 누구한테 부여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현대 기아차로 이제 규책 사유가 정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많은 부분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좀 많이 잃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이제 이주호 앵커가 언급을 하셨는데 FTA에서도 사실 녹록치 않은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철강 업체들이 이제 고율의 세율을 조금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더욱더 개방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사실 시장 개방이 조금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더라도 계속적인 좀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악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주가는 그 악재를 모두 다 반영했다고 하면은 오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는 어떨까요? 이게 다 그런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우려감들이 다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에서 글쎄요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아졌었는데 이런 규책 사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FTA에서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나 더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기아차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이제 판결이 난다거나 아니면 시장 개방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관들의 계속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접근을 하실 때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모든 이런 악재가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왜 나빠요 의견을 안 주신 건가요? 무슨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빠 이유를 안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현대 기아차가 사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2018년도에 이 실적 전망을 해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 현대 기아차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지금 실적 전망 대비는 상당히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글쎄요를 좀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그 이상만 내놓으면 그래도 주가에는 플러스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어서 남북 경협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와 이 북한과의 관계도 좀 개선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발입니까? 장기적으로? 일단은 4월에 남북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앞두고 나서 일단 한반도의 비핵화 분위기 상당히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보게 되더라도 이런 의제로서 이제 비핵화에 관련돼서 좀 명확한 용칭을 써서 조금 사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고 그리고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팟성으로 상당히 조금 주식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첫 번째 이슈로 인해서 첫 번째 상승을 보였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책 당국자를 직접 연결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 지구에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공장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기대감은 또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주가 전망은 저희가 세 가지를 선택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좋아요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에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도주가 사실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이런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슈성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종가 부근에서라도 매수를 하신다면 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사실 이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일단 근데 뭐 M&A 이슈도 있었고요. 뭐 신인 그룹이 데뷔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예계를 잘 몰라서 어떤 일들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SM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많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6년 동안 SM이 뚜렷한 M&A를 안 했었는데 키스타하고 FNC 에드컬처를 이제 M&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한 걸음 더 발돋움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회사인 SM C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을 되게 되면서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이제 도쿄돔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콘서트 관객 수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SM에게 있는 거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인기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재계약까지가 한 2022년이니까 상당히 좀 남았어요. 2022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더라도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갓세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2018년도 JYP의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JYP에서 이제 신규 관련된 이제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신인 그룹이요? 신인 그룹이 나왔는데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정도가 합쳐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될 때 사실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좀 계산하기도 쉽고 이거 바로 올라가겠다 싶은데 사실 그 도쿄에서 하는 콘서트도 그 관객을 또 모집을 해봐야 하는 거고 끝나봐야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 이게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엔터 업계가 사실 실적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네네. 거에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 전망을 보게 됐을 때 전년도 대비 그리고 올해가 상당히 늘어나는 폭이 조금 그로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이랑 계속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만약 실적으로 정말 찍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한학령 이 풀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M과 JYP 엔터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군 종목 더 보죠. AP 시스템인데요. 그 AP 시스템이 그 중국 업체로부터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네네. 지금까지 AP 시스템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거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일까요? 일단은 뭐 증권사의 호평이 나온 거죠. 네네. 사실은 뭐 H증권사에서 사실 레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 중국향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수주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더라도 사실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제시를 했었어요. 높게 제시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802억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그게 몇 퍼센트 증가? 전년 대비했을 때 207%거든요. 거의 2배 증가할 거다. 그만큼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3배죠, 3배.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사실 보게 되면은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라인 그리고 A4 라인에 사실 독점적으로 이제 이 AP 시스템이 다 납품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BOE라든지 중국의 차이나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아무래도 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좀 높은 네네. 거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게 되더라도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정말 이런 투자가 집행이 된다면 네네. 당연히 AP 시스템이 이걸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 사이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주가가 하단까지 빠져 있던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정말 수주가 나오고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좀 약간은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세 가지 선택은 제가 미리 주신 대본을 보니까 또 좋아요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네네. 워낙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아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뭐 네 가지 군의 이제 그 종목들 가운데 거의 3개를 좋아요 의견을 주셨는데 네네. 그 가운데 내일장 탑픽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게 가장 강할 것 같습니까? 강할 걸로는 네. 사실 남북 경협주를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거는 좀더 너무 안정성 이제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안정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SM하고 JYP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SM과 JYP 엔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시호가 분위기 살펴보고 마감 종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의 기준금리 기대감 속, 기준금리를 앞두고 현재 시간 계속해서 경계 심리 속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계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 2,490선대 지지한 채 출발했지만 지금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확대해내고 기관도 함께 팔자에 나서면서 2,470선대에서 마감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890선 지지한 채 보합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 확대하고 기관마저 장중에 팔자세로 전환하면서 880선대에서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대형 IT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향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도세 속에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호조라는 기대감을 등에 업고 외국계 매도세 속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0.11% 소폭 상승하면서 89,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일제히 조정세입니다. 1.5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9일 월요일 시장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좀 파란불을 켜서 속상한 분들 많을 텐데 아마 다들 예상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당분간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좀 누차 몇 주째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FOMC 결정을 보고 그다음에 시장 방향성도 좀 가늠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조금은 그렇게 힘든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화 강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은요. 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0.76%까지 낙폭이 확대된 채 마감이 됐고 2,475.0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낙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결국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880선을 지켜주면서 880.9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죠. 외국인의 매도가 대체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1,141억 원 기록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도 4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컸습니다. 612억 원 기록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약 212억 원을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 자, 서비스 업종이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 SDS를 비롯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0.8% 내렸습니다. 유통업종도 0.9%, 제조업종도 0.8%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 조선업종들까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 넘게 내렸고요.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업종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하락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IT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펄어비스와 컴투스 등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임주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터넷 업종도 거의 2% 안팎, 제조업종과 통신장비 업종도 1.8% 정도 내린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3월 19일 월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